조금 표 문제도 세 문제 있고 뭐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는 뭔가 신유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방식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임금 격차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어 왔었고 또 수능 완성에서 엄청 풀었어요. 정말. 보겠습니다. 한 연구자가 노동자 성비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기준으로 노동시장에서 성불평등 정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표는 각국의 시기별 노동자 성비하고 성별 임금 격차 나타내주고 있는데 T년에 비해서 T 플러스 10년에 남성 노동자 수 20% 증가했고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도 20% 증가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가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동자 성비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T년하고 T 플러스 10년. T년하고 T 플러스 10년. T년하고 T 플러스 제가 여기 T년 그리고 T 플러스 10년. 네, 먼저 노동자 성비에 따라서 남성 노동자하고 여성 노동자의 상대적인 크기가 어떤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딱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노동자 성비가 뭐래? 노동자 성비가 여성 노동자 100명당 남성 노동자 수래잖아. 그대로 해주면 되지. T년에 여성 노동자 100명당 남성 노동자는 그럼 몇 명이 셈인 거야? 60명. 60. 이렇게 써주면 안 돼요? 되지? 이거 이상 없지? 그럼 여기는요? T 플러스 10년에는요? 여성 노동자 100명당 남성 노동자가 몇 명이래요? 100명. 다시 말하면 뭐야? 1대1이다. 같다. 이렇게 준 겁니다. 되었죠? 그쵸? 그 다음에 아직 요거 봐야 돼요. 근데 요거 봐야 돼요. 노동자 성별 임금 격차라고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임금 격차 30, 4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공식이 너무합니다. 이런 생각 드나요? 하도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이 성별 임금 격차를 보니까 1 마이너스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분의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 곱하기 100 이렇게 돼 있어. 임금 격차와 관련된 무수히 많은 이 공식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기출문제나 수능 완성에 보면. 그런데 1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 적은 없었어. 너무합니다. 그래요? 아니지. 자, 해볼게요.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을 100이라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하면 1 마이너스 남성 노동자 임금을 100이라고 쳤을 때 여성 노동자 임금 곱하기 100이 바로 여기 나오는 숫자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1은 뭐로 따져주면 돼? 그치, 100분의 100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100분의 100. 예, 이 분모가 같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진짜 이거 친절하죠, 저. 그렇지 않아요? 100분의 남성 노동자를 100이라고 했을 때 100분의 100 빼기 여성 노동자의 임금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또 해놨다니까. 다시 보면 이 1은 뭐냐면 남성 노동자 임금분의 남성 노동자 임금 빼기 남성 노동자 임금분의 여성 노동자 임금 이렇게 바꿔진 셈이 되는 거야. 남성 노동자 임금분의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이 1이니까 어차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제가 남성 노동자인 걸 100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게 몇 년도 기출이더라. 이거 결국은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분의 남성 노동자 임금 빼기 여성 노동자 임금 곱하기 100. 기존에 나왔던 성별 임금 격차 공식. 요거 이렇게 이건 많이 나왔던 공식이에요. 이걸 이렇게 바꿔준 거야. 요거에서 좀 어려워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남성 노동자 임금을 100이라고 쳐봤습니다. 예. 그래서 T년도에는 30 돼 있어. 그럼 우리 해볼까? 여기 남성 노동자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거 지워지는 거잖아. 여기 남성 노동자 임금 100이니까 여기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성 노동자 임금이 얼마라는 거지? 70. 그치? 그래서 여성 노동자 임금은 70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여기도 남성 노동자 임금을 100이라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이라고 했을 때 여기 40이라고 돼 있어. 40. 그럼 여성 노동자 임금 얼마야? 60. 그럼 여기는 여성이 60이고 남성이 100이라고 했을 때 60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제 됐는데 자, 앞에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났소다. 할 수 있는 만큼 나온 거거든. 물론 얘가 함정이지만. 자, 여기 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단 각국에서 T년에 비해서 T 플러스 10년에 남성 노동자 수 20% 증가하고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도 20%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 와서 해볼게. T년에 비해서 T 플러스 10년에 여성을 100이라고 쳤을 때 남성을 60이라고 한 거야. 그러면 남성 노동자가 몇 퍼센트 증가했대요? 20% 증가했대잖아. 60의 20%는?
12명 증가한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남성이 72명이 된 것이고요.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인 비가 1대1로 같다라고 하는 걸 알았으니까 여성도 72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맞지? 그치? 또 T년에 비해서 T 플러스 10년에 남성 노동자의 임금이 20% 증가했다라고 했으니까 남성 노동자 임금 얼마야? 120이 된 거야. 100이 아닌 거지. 100의 60%가 여성 노동자 임금이지? 그러면 120의 60%면 여성 노동자 임금은 얼마인 거지? 120의 60% 계산해 보세요. 네, 얼마냐면 70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우고 이렇게 놓고 풀면 된다는 거지. 이해돼? 나온 대로 남성을 20% 증가시키고 남성을 20% 증가시켜 보았습니다. 이제 문제 풀면 돼. 이제 풀면 된다고요. 해보도록 할까요? 1번 해볼게. T년에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의 30%이다. 볼까요?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의 30%야? 아니지. 남성을 100이라고 했을 때 70이니까 70% 수준이지. 격차가 30%잖아. 들렸죠? 그렇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T 플러스 10년에 여기 있습니다. 요거 보고 하겠습니다. T 플러스 10년에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여기 있네요.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60%이다. 60% 이하이다. 맞을까? 이거 있잖아요. 평균 구하는 거 우리 표 분석 강의에서도 했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얼마일까요?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이 70이고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이 120입니다. 그러면요. 평균 임금은요? 그 사이에 어떤 값이겠지. 그렇잖아. 여러분 72점 맞고 어떤 과목 120점 맞았다고 해봐. 그럼 평균은 그 가운데 어떤 값일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60%야. 평균은 120보다 작잖아. 120보다 작은 값일 거 아니에요. 그쵸? 따라서 여성 임금은 평균 임금의 60%를 넘지. 맞아? 가만히 생각해봐. 가만히. 가만히. 평균은 이 사이의 값을 갖기 때문에 120보다 작은 값. 따라서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60% 수준. 그러나 평균 임금은 60%를 넘지. 그치? 그래서 틀린 겁니다. 두 번째도 틀렸고.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년에 여성 노동자 수는 감소했다. 그런가? 해볼까? 여성 노동자 100이라고 쳤을 때 60이에요.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았어. 그런데 남자가 20% 증가했고 여자가 같으니까 여성 노동자 수는 감소한 거네. 맞아요.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년에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감소했다. 평균 임금 70에서 72로 그렇지 올라갔어. 틀린 거지.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년에 노동자의 성비 불균형과 성별 임금 격차는 모두 완화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성비 불균형은 완화된 거 맞죠? 그렇죠? 남 100대 60이었는데 같으니까. 그래서 성비 불균형은 완화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별 임금 격차는 어때요? 더 벌어졌지. 남성 대비 70% 수준인데 남성 대비 60% 수준이잖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 그대로 읽으면 되지. 격차가 벌어졌잖아. 그치? 그래서 성별 임금 격차는 더 커진 거죠. 완화되었다. 틀렸습니다. 되었어요. 잘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도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이거 요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어려운 거 맞아요. 지금 열심히 올해 문제 총평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하고 작년에 수능 문제하고 그리고 수능 완성에 나왔던 문제들하고 유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습해야 돼.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까지 보여드리긴 하겠으나 계산하지 않아도 알 수 있긴 합니다. 여러분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고요. 성비 불균형, 성 불평등에 관한 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6월에도 나왔고 이번에도 나왔죠. 이렇게 뭔가 숫자가 나오면 막 허걱하는데 연구자 갑은 A에서 D 기업을 대상으로 입사, 승진 등 인사 현황을 조사해서 성비 불균형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성비 불균형은 전체 인원 중 남성의 구성 비율과 여성의 구성 비율 간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사실 이 아래 다 있어요. 성비 불균형을 이렇게 한대요. 전체 인원 중 남성 구성 비율과 여성의 구성 비율 간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나타내겠다. 그래서 여기
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성비 불균형 식이 나와 있어. 네, 보시면 성비 불균형 남성수 플러스 여성수 이게 뭐죠? 여기 전체 중에서 아까 했잖아. 여기 전체 중에서 남성 구성 비율과 여성 구성 비율 간의 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절대값으로 했는데 그 이유 한번 보여드리면 사실 이거 안 해도 되긴 하지만 만약에 남성하고 여성을 합쳐서 전체 100명이라고 해봅시다. 100명이라고 할 거고요. 이 임원인데 큰 대기업에 임원이 100명인데 남성 다 여성 합치니까 100명인데 남성 임원이 90명이고 여성 임원이 10명이더라. 그래서 곱하기 100 해보세요. 그러면 성비 불균형이 되게 심한 거지. 그치? 그런데 남성 임원이 55명이고 여성 임원이 45명이더라. 그럼 여러분 해보세요. 성비 불균형이 좀 작아진 거지. 그렇지? 예. 그래서 숫자가 클수록 불균형이 심화되고 왜 절대값으로 했냐면 여성이 더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55고 여기 45면 마이너스 10 나오니까 절대값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뭐 이것까지. 네, 그래서 성비 불균형은 0에서 100까지의 값을 갖고 그 값이 클수록 불균형 정도가 크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네. 지금 보여드린 대로. 그래서 표는 A에서 D 기업별로 T년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여성 B와 20년 후 임원으로 승진한 사람들의 여성 B. 갑자기 여성 B라고 하는 또 개념이 나왔어요. 신입사원의 여성 B하고 임원으로 승진한 여성 B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성 B가 뭔지도 나오겠지. 여기요. 남성수 대비 여성수 이게 여성 B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령 여기에 1이라고 나왔습니다. 1.0이 1이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남성이 1명이면 여성도 1명, 100명이면 100명이다. 남성과 여성이 1대1이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쵸? 앞에 남, 여 이렇게 할게요. 네. 그럼 0.5면 어떻게 될까? 네, 남성수 대비 여성수야. 0.5는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그렇죠? 그래서 남성이 둘일 때 여성이 하나다. 이거잖아. 그치? 여기도 2대1. 근데 여기 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남성이 1일 때 여자가 0.5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요, 여기도 남자가 1일 때 여자가 0.5다. 반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1.5는요? 네. 남성이 1일 때 여자가 1.5다. 1대 1.5.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한번 해볼까? 1이야. 그러면 20년 후에 임원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를 본 거예요. 신입사원일 때 봤고 여기 1이라고 나왔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1대1이네. 여기는요. 1대 0.3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요. 1일 때 0.4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요. 1일 때 여자가 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기업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업. 니은의 여성비를 기준으로 니은 여기 임원 여기에 여기 이때 여성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성비 쭉 봤어요. A기업을 제외하고 A기업은 1대1이야. 남자 여자의 비율이 1대1. 임원이 1대1이야. A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에서는 승진의 진입장벽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높다. 이 승진의 진입장벽이 여성에게 너무 높아서 여성이 임원으로 못 간 거야. 여기. 그래서 남자가 1일 때 여자는 0.3밖에 안 돼. 그쵸? 여기 남자가 1일 때 여자는 0.4밖에 안 돼. 그래서 여긴 여성에게 승진의 진입장벽이 높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여성이 더 많잖아. 들어올 때 1대 1.5의 비율로 들어왔는데 여성이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지금 D 기업의 경우 여성에게 승진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높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지. 그쵸? 그래서 A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서 모두 여성에게 진입장벽이 높다. 승진의 진입장벽이 높다. 틀린 얘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기업은 기역의 성비 불균형이 니은의 성비 불균형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B기업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남녀의 상대적인 이렇게 비를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그리고 성비 불균형 하니까 여기 넣어가지고 여러분 계산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자 봐봐. 여기는 1대 0.5야. 그리고 남자가 2명일 때 1명인 거지. 근데 여기는 1대 0.3이야. 성비 불균형이 어디가 더 심해요? 여기죠. 그쵸? 임원수가 여자가 1대 0.3으로 여기가 성비 불균형이 여기가 더 심합니다. 심해요. 심하다. 예, 심하다. 앞에서 우리 봤지만 여기 보세요. 성비 불균형이라고 하는 건 0에서 100까지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클수록 성비 불균형 정도가 크다. 여기가 더 성비 불균형이 여기가 크잖아. 그러면 성비 불균형 값도 여기가 크지. 그치? 그리고 니은이 더 작은 거지. 그래서 니은의
기역의 성비 불균형 2, 니은의 성비 불균형보다 작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계산해도 돼요. 계산하는 건 리을에서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 다 계산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니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 디귿 C 기업의 경우 이제 C 기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C 기업의 경우 니은에서 여기 니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했어요. C 기업 니은에서 그럼 여기네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1대 0.4야. 1대 0.4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예, 100으로 하면 100대. 남자가 100이라고 하면 여자가 40이네. 그쵸? 오, 이거 아마 찾아낸 학생 있을걸? 그래서 여자가 40%입니다. 라고 한정을 팔 수 있는 거야. 이거 틀린 거지. 왜 틀렸을까? 남자 대비해서는 40%이지만 여기 보세요. 이 C 기업에서 여성 임원이 차지하는 건 전체 140명 중에 40명인 거잖아. 우리 비율 계산하는 거. 그러면 28점 얼마 나올걸요? 그쵸? 140분의 40명이죠. 전체에서. 그래서 여기 40%다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봐봐. 또 성비 불균형을 비교하라고 했어. 기역에서 여기 기역이 있습니다. 이제 기업끼리 비교하는 거야. C 기업하고 D 기업입니다. C 기업하고 D 기업. 여러분, 성비 불균형은 C 기업이 더 크다. 맞을까? 물론 여러분 이거 계산해도 되는데 일단은 먼저 말로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1대 여기 남자가 둘일 때 여자가 하나인 거지. 2대 1인 거지. 그런데 여기는요. 남자가 둘일 때 여자 셋이에요. 2대 1하고 2대 3하고 어떤 게 불균형? 이거는 여자가 절반밖에 안 되는 거고 이건 다 더 크죠. 그렇죠? 남자의 비율이 여자에 비해서. 그렇죠? 따라서 성비 불균형은 두 개 중에 뭐가 더 큰 거야? 이게 더 큰 거야. 이게 더 큰 거. 그죠? 클수록 지수값이 크게 나타나는 거. 따라서 C 기업이 D 기업보다 크다. 그냥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굳이 정말 이거 계산해서 선생님 확인해 주세요. 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쵸? 한번 해볼까요? 이때 남자가 100명이라고 하면 여자 얼마 하면 되겠어? 50명 할게요. 남녀 이렇게 할 거고요. 이때는요. 남자를 100이라고 한다면 여자는요. 150명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온 대로 해보면 이때 전체 150명 분의 남성에서 여성을 빼래. 남성에서 여성을 뺀 거 50 곱하기 100 이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D 기업은요. 전체 250분의 남성에서 여성을 빼래. 남성에서 여성 빼요. 예, 남성에서 여성 빼면 마이너스 50인데 그쵸? 절대값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50 쓰면 되지. 곱하기 100. 여러분 이거 계산하지 않아도 150분의 50하고 250분의 50 중에 임의의 숫자를 넣은 겁니다. 임의의 숫자를 넣은 거예요. 이게 더 큰 거지. 250에서 50이 차지하는 게 더 큰 거잖아요. 따라서 C 기업이 더 크다. 물론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인 비를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해 보는 거 니은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에서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일일이 할 시간이 없는 거지. 지금은 해설할 때니까 검증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은근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 나왔냐면 문화의 속성하고 나왔어요. 문화의 속성 뭐 있지? 합, 공, 전축, 변이 있습니다. 변. 편입니다.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했고요. 제시된 모든 연도의 부양인구가 동일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부양인구가 여러분 뭔데요? 여기 있어요. 15세에서 64세 인구입니다. 15세에서 64세 인구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100 이렇게 두고 해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총부양비, 노령화 지수 나와 있고 총부양비가 뭔지, 노령화 지수가 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이렇게 했고 이거 관련해서 선지로 나온 건 9월에도 그렇게 한번 선보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문제 보면 노인 인구가 몇 %인지 또는 65세 이상 인구당 뭐 이렇게 유소년 인구가 어떤지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그냥 T년, T 플러스 30년, T 플러스 60년에 0에서 14세 인구, 그 다음에 15세에서 64세 인구,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인구를 구해놓고 가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T년,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 그리고 T 플러스 60년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한 대로 부양인구가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부양인구 모두 몇? 100. 이게 부양인구잖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총 부양비 70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총 부양비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이거지, 총 부양비. 부양인구 15세에서 64세를 제가 100이라고 했습니다. 100이라고 했을 때 이거 지워지는 거지. 그러면 0에서 14세하고 65세 이상을 합치면 70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총 부양비야. 나머지 두 개를 여기 합치면 70입니다. 이게 주어진 거고요. 여기는요. 두 개 합치면 64입니다. 이거 주어진 거고요. 이 두 개 합치면 얼마냐면 56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까? 여기 여러분 노령화 지수가 있습니다. 노령화 지수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노령화 지수 뭐냐면 유소년 인구 대비해서 노인 인구의 비야. 여기가 40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40이다라고 한다면 이거 여러분 어떻게 읽으면 되죠? 유소년 인구를 100이라고 쳤을 때요. 지워지고요. 노년 인구는 40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옮겨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T년도에 유소년 인구랑 노인 인구의 비를 해봤더니 유소년 인구를 100이라고 했을 때 노인 인구는 40입니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거 40 그렇게 읽은 거잖아. 그러면 이 비가 어떻게 되죠? 5대 2죠. 그쵸? 5대 2의 비율입니다. 그럼 70을 5대 2로 나눠봐. 70을. 그러면 유소년은 50명일 때요. 노년은 20명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됩니까? 이 옆에도 할 수 있어요. 옆에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유소년과 노년 인구의 상대적인 비,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60이라고 나왔어요. 60.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소년을 100이라고 쳤을 때 노인이 60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눠봐. 상대적인. 그러면 5대 3입니다. 이거죠. 그쵸? 그러면 64를 8등분해서 여기 8등분해서 5만큼 가져가고 3만큼 가져가면 됩니다. 맞죠? 이거 8등분 해보세요. 8에 64. 그쵸? 그럼 8호 여기 40이고 8, 3, 24.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40대 24로 보면 5대 3 유지됩니다. 그쵸? 그러면서 두 개 합해서 64. 맞아 떨어지잖아. 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100이라고 나왔지? 노령화 지수. 그러면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비가 여기 100일 때 여기 100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대 1이라는 거지. 그쵸? 그럼 56을 1대 1로 똑같이 나눠 갔습니다. 얼마? 28, 28. 이렇게 나눠 가지면 된다는 거. 다 끝난 거야. 이제 여기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놓고 풀어볼게요. 1번 선지 볼까요? 1번 선지. 노인 인구는 여기가 노인 인구죠. 노인 인구는 T년 대비해서 T 플러스 30년에 20에서 24% 된 건데 24% 증가였다.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24% 증가한 거예요? 아닌 거지. T 플러스 30년에 24%가 된 거지. 여기 대비해서 24%가 증가한 건 아니죠. 틀린 말인 거지. 틀렸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T년은 고령화 사회이고 T 플러스 30년은 고령 사회이고 T 플러스 60년은 초고령 사회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이거 이렇게 지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고령사회 또는 고령화 사회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여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전체 인구. 그럼 여러분 여기 전체 인구 해봐. 얼마야? 170 중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거 20. 이렇게 됩니다. 전체 164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거 24. 이렇게 해보세요. 전체 156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거 28입니다. 28.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 뭐 해보셔도 되고 계산해 보면 이게 얼마냐면 약 11% 정도가 나오고요. 이거는 14점 얼마 나오고요. 이거 17점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잡아봐. T년은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는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맞네. 그 다음에 여기 14% 넘었으니까 고령 사회 맞네. 초고령 사회가 되려면 20% 넘어야 돼요. 20% 안 넘잖아.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지. 그치?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3번. 65세 이상 인구 1명당 15세에서 64세 인구는 T년이 가장 적고 아니지. 65세 이상 20명당 여기 100명이야. 여기는 28명당 100명이지. 한 명당 65세 이상 인구 한 명당 15세에서 64세 인구는 T 플러스 60년이 가장 적잖아. 그렇잖아요. 여기 이렇게 상대적인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 제시문이 틀렸죠. 그렇죠? 네, 이 선지가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4번 볼게요.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인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 뭐 나왔냐면 T년하고 T 플러스 30년 비교했죠? T년하고 T 플러스 30년. 전체 인구 170 중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거 50입니다. 50. 그리고 여기는요. 전체 얼마? 164 중에서 유소년 인구 차지하는 거 얼마가 되냐면 네, 40입니다. 맞죠? 40. 그래서 보면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년이 가장 높고 170분의 50 가장 높고 그다음에 T 플러스 30년이 가장 낮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장 낮은 건 여기죠. 왜냐하면 156분의 여기 28밖에 안 돼요. 따라서 가장 낮은 건 여기가 가장 낮습니다. 뭐 굳이 계산을 해 볼 수도 있지만 그냥 보고도요. 170에서 50만큼 차지한 거고 여기서는 156에서 30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가 가장 작은 거죠. 그래서 T 플러스 30년이 가장 작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유소년 인구에 자 이제 이거 지워보겠습니다. 여기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유소년 인구 여기 있습니다. 유소년 인구 이쪽에 이렇게 있네요. 유소년 인구에 T 플러스 30년 대비 T 플러스 60년의 비는 그러면 유소년 인구 여기 40 대비해서 여기 28 이겁니다. 비는 노년 인구에 여기 있습니다. 노년 인구 여기 있어요. 노년 인구에 T 플러스 30년 24 대비 여기 28. 그럼 둘 중에서 뭐가 더 커요? 40에서 28이 차지하는 것보다 24에서 28이 1 넘었잖아. 이게 더 크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더 크고 얘가 더 작다. 그렇지. 여기 유소년 인구에 뭐 이렇게 한 게 더 작다.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맞아.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복잡하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도록 할게요. 네, 이 문제 왔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지울게요.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회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년의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절반이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늘 항상 하듯이 이걸 그려보도록 할게요. T년하고 T 플러스 100년이야. 100년이고요. 유소년 인구 0에서 14세 인구, 그 다음에 15세에서 64세 인구,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구.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주어진 대로 해보면 T 플러스 100년의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T년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절반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편의상 여기를 10%라고 하면 여기는 몇 퍼센트겠어? 20% 뭐 이렇게 되는 거지. 편의상 일단. 예, 했습니다. 그리고 T년의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여기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2배이다라고 했습니다. 2배. 여기 인구가 T 플러스 100년에 0에서 14세. 그러면 여기가 얼마겠어? 5%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 비율은 T년 비율의 절반이고 노인 인구 비율의 2배다라고 했으니까 편의상 저는 이렇게 써줬습니다. 써줬고요. 단 뭐라고 했냐면 T년과 T 플러스 100년의 부양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는 동일하다. 그래서 여기 인구하고 여기 인구는 동일한 거예요. 이걸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부양비가 주어졌어요. 총 부양비가 무엇이냐? 총 부양비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부양비는 부양 인구. 다시 말하면 부양 인구가 뭐지? 이거 이렇게 써줄게. 부양 인구가 뭐냐면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해서 유소년 인구랑 노년 인구를 합힌 거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이게 총 부양비야. 그런데 여기 T년에 뭐라고 나왔냐면 총 부양비가 100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렇죠. 15세에서 64세 인구하고 그 다음에 유소년 인구, 여기가 유소년 인구, 그 다음에 노년 인구. 여기 두 개를 합한 게 같으니까 이게 지워지고 100이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준 힌트는 무엇이냐면 이 15세에서 64세 인구랑 요거 두 개 합한 게 같다라고 준 겁니다.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숫자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를 제가 100명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명이면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얼마야? 50명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두 개 합해서 50이 되어야 되잖아. 그래서 지워져서 총부양비 100이 나오는 거니까. 오케이? 예.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세요. 자, 전체에서 50만큼 15세에서 64세야. 이제 50을 둘이 나눠 가져야 돼. 50을 둘이 나눠 갔는데 얼마로 나눠 가지면 될까?
그렇죠. 여기 써놨잖아. 전체 20%라면 얘는 전체 5%야. 예. 물론 이건 제가 임의로 넣은 겁니다.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40이고 여기가 10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해놓으면 더 편하겠다. 그렇죠? 예, 20이고 여기 20이고 여기가 20이라면 여기 2배. 40이고요. 그렇죠? 20은 여기에 절반. 여기 10. 이렇게 넣어놨다면. 그럼 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15세에서 64세를 50명이라고 치면 0에서 14세는 몇 명? 40명입니다. 그렇죠? 65세 이상 인구는 10명입니다. 그럼 맞잖아.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10%를 차지하고 그리고 여기 총 부양비는 100이 딱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20, 40, 10 이렇게 맞춰놔도 되는 거죠. T 플러스 100년의 유소년 인구는 T년도 비율의 절반이고 그 다음에 T년도 노인 인구의 2배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단서 뭐가 있었어요? 그렇지. 15세에서 64세 인구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도 5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어떻게 될까? 여기랑 여기는 어떻게 될까? 자, 보겠습니다. 여기 뭐냐면 총 부양비가 또 나왔어. 총 부양비. 총 부양비가 이번에 얼마 나왔냐면 150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15세에서 64세 얼마? 50이라고 했어요. 위에 몰라. X. 곱하기 100을 했습니다. 100을 했더니 얼마가 나온 거야? 이거 계산했더니 150이 나온 겁니다. 150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75가 되어야죠. 75가 되어야지만 이렇게 지워지는 거니까. 지워져서 여기 하면 150 이렇게 나오잖아. 너무 친절하다. 그래서 요렇게 두 개. 즉 X. 다시 말하면 유소년 인구랑 노년 인구를 합해서 75입니다. 이걸 찾았어요. 맞죠? 그럼 여기가 75고 여기가 50이란 말이야. 그럼 전체가 얼마? 125다. 이걸 찾았단 말이야. 그러면 125의 몇 퍼센트? 20%.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라고 했을 때 여기 40%, 10%딱 맞아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여기 20%. 125에 20% 하면 여러분 얼마가 되냐면 이산수도 제가 보다니요. 125에 20% 하고 계산을 하면 25. 25. 맞죠? 5분의 1이니까. 5분의 1이니까 25 맞죠? 25고요. 여기가 얼마가 돼? 5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구한 거야. 예. 은근 까다로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20, 40, 10 넣으면 딱 맞아 떨어지네. 예, 그다음에 물론 여기 10, 그 다음에 뭐 25 이렇게 넣어서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애초에는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볼게요. 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요거 보고 할게요.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 전체 인구는 100에서 125로 얼마만큼 증가한 거예요? 25% 증가한 거지. 그치? 50% 증가하였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의 유소년 부양비라고 했습니다. 유소년 부양비 어떻게 구하면 돼?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유소년 0에서 14세 인구 곱하기 100입니다. 해볼게요. 얼마예요? 50분의 40에서 얼마가 됐어요? 50분의 25가 됐습니다. 25가 됐어요. 부양비니까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 80%, 그치? 여기 얼마가 나오냐면 5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소년 부양비는 50% 감소했다가 아니라 80%에서 50%로 변화된 것이죠. 풀린 거야. 그쵸?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노령화 지수라고 되어 있어. 그럼 노령화 지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화 지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노령화 지수 여기 공식 다 나와 있습니다. 0에서 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볼게. 이때 해볼게. 0에서 14세 인구 40 대비 그 다음에 여기 10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0에서 14, 25 분의 50 그쵸?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이거 얼마 나오냐면 4분의 1 곱하기 100이고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2 나옵니다. 그쵸? 물론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해도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T 플러스 100년의 노령화 지수는 T년의 몇 배가 되는 거야? 4분의 1을 8배 하면 2 되는 거잖아. 그래서 8배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100년의 노년 부양비는 T년의 노년 부양비, 이것도 이제 4번 노년 부양비야. 이번에는 노년 부양비 해볼게요. 15세에서 64세 인구 분의 65세 이상의 인구 곱하기 100 됩니다.
그러면 얼마 돼? 여기 50분의 65세 이상의 인구 10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는요. 50분의 50이 됩니다.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노년 부양비는 4배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곱하기 100 하면 얼마가 되지? 20% 하고 나오고요. 여기 곱하기 100 하면 100%가 됩니다. 5배 된 거지. 20%에서 100%로. 그래서 틀렸습니다. 4배이다 라고 한 게 틀렸죠? 그 다음에 T년의 유소년 인구와 T년의 유소년 인구 볼까? T년의 유소년 인구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T 플러스 100년의 노인 인구가 같아? 안 같은데? 틀렸죠.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웠어요. 예, 너무 맨 마지막 문제에 시간이 좀 들었을 수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뭐 어렵긴 하였으나 우리가 6월, 9월 문제들을 잘 봤다면 여러분이 좋은 결과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푹 쉬시고요. 내년에 우리는 보지 않기로 해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수능, 2021 6월, 9월 수능, 그 다음에 2022 6월, 9월 수능 다 같은 방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출제 형식이 좀 변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6월을 잘 보셔야 되고요. 6월, 9월을. 6월, 9월에 이와 같은 형식으로 나오면 수능에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2년 연속 완전 비슷한 문제가 6문제 출제된 셈입니다. 모아놓고 한번 볼 필요 있습니다.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라고 나와 있고 노인 세대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65세 이상인 노인 가구 중, 자 여기 봐봐요.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에서 소득 인정이익이 선정기준 이하인 노인에게 연금을 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기초연금이라고,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어디 속한다고요? 그렇지, 이렇게 선별해.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했으나 노후 대비를 미처 하지 못했던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고 그래서 가는 공공구조에 속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를 볼까요? 나. 노령, 사망, 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 고용주 등이 분담하여 마련한 기금을 통해서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연금이야. 여기도 연금이고 여기도 연금이야.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치? 내가 돈 내고, 내가 소득 있는 동안 내가 돈 내고, 노령, 상실, 장애, 이렇게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내가 받는 거야. 그래서 납부자하고 수혜자가 일치하는, 그렇지, 사회보험에 속하는 국민연금이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가 여기가 힌트예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이익이 선정기 중에 이하인, 이게 기초연금. 그 다음에 가입자, 고용주 등이 직접 납부해서 받는 연금, 국민연금. 구체적인 사례까지 꼭 알아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가는 공공부조고 나는 사회보험이란다. 됐고, 이제 가나 제도의 수급자 비율이 나타나 있습니다. 가는 공공, 얘는 사회, 이렇게 쓸게요. 나와 있고 수급자 비율이 나와 있어. 그래서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같아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를 근거로 해서 가가 공공부조고 나가 사회보험이라는 거 찾아냈고, 각국은 A, D 지역으로만 구성되고 A에서 D 지역으로만 나타나 있어요. 자, 이게 표분석에서 하나 아주 중요한 거지. 뭐예요?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비율이 나와 있는데 여기잖아. 비율이 나와 있는데 물어보는 걸 뭘 물어봐? 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비율이 주어졌는데 수를 판단하는 그 패턴입니다. 전체 비율, 각각 지역의 비율이 나오고 전체 비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패턴이고 표분석 강의에서 엄청 여러분이 감동하는 부분입니다. 이 패턴을 찾아내서. 자, 여기 A에서 D 네 지역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대. B 지역과 D 지역은 각각 A 지역 인구의 0.5배. 0.5배가 뭐야? 절반이라는 거지. A 지역 인구의 B 지역과 D 지역이 A 지역의 절반이다라고 하는 단서를 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진짜 많이 하는 거, 여기 국어 점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영어 점수 있습니다. 네, 여기 80점이고 여기 60점이야. 그럼 평균 몇 점? 그치, 평균 딱 70점이지. 그치? 만약에 수학이 또 80점이야. 그럼 평균은 어디로 가? 그렇지, 여기 사이로.
이쪽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만약에 수학이 60점이야. 그럼 평균은 이쪽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이쪽이 막 80점짜리가 많으냐 60점짜리가 많으냐에 따라서 평균이 요 사이사이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거야. 그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B지역과 D지역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데 이 A지역의 절반씩 되는 거지. 그치? 여기 두 개의 지역의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이 B지역이 여기 수급자 비율이 3% 요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지역의 수급자 비율이 7%야. 두 지역의 크기가 같으니까 전체 가운데 평균 5하고 딱 나오잖아. 여기 두 개의 크기가 같으면 정가운데 평균이다라고 딱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여기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줬으니까. 그러면 A지역과 C지역 전체를 비교하면 이제 나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A지역과 C지역. A지역 4%이고 그 다음에 C지역 7%입니다. 전체 평균이 얼마냐면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알 수가 있네. 오, 어디가 더 큰 거야? 그렇지. 4, 9, 7을 더해서 정가운데 평균보다 이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더 큰 거야? A지역이 더 많은 겁니다. 인구수가 더 많은 거야. C지역보다. 그러면 C지역보다 몇 배 많냐? 그것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검증을 지난번에 어떤 문제 풀 때 제가 검증 안 했었는데 여기 나온 김에 그냥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분석 강의에서는 이제 더 세심하게 할 거고요. 자, 여기 A지역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지? 아까 국어 점수, 영어 점수 하듯이 여기가 많으니까 이쪽으로 치우친 거라고. 근데 제가 A지역이 C지역보다 2배 더 큽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이 간격을 보시면 돼요. 여기. 여기가 2개 간격, 여기가 1개 이렇게 간격이거든. 그래서 A지역이 C지역보다 2배 크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식으로 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A지역의 가제도의 수급자 비율이 4%, 그 다음에 C지역의 7%, 전체는 5%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는 여기서 전체는 뭐야? A지역과 C지역을 합한 거인 거지. 그래서 A지역의 인구가 만약에 A명만큼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러면 A명의 4%니까 0.04A야. 이 수급을 받는 비율이. 여기는요 0.07C야. 수급을 받는 수가. 그럼 여기는 전체 5%니까 0.05A 플러스 0.05C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사실 이거는 양쪽 다 0.05 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4A, 7C, 5A, 5C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양쪽 변에 똑같이 곱해주면 되니까. 근데 이제 해보면 그러면 A 이렇게 넘겨볼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보자. 그러면 A는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소문자 A였네. 이렇게 넘겨보겠습니다. 얼마예요? 2C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A는 C 지역보다 2배 크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근데 나올 때마다 이렇게 구할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 간격을 보고 하시면 된다고요. 일단 정 가운데보다 이쪽에 치우쳐져 있어. 맞네. 그리고 동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칸을 세보세요. 그럼 여기 6이 들어가서 2칸인 거지. 그래서 2대 1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A지역을 200명이 산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지역은 그렇지 100명이 사는 거야. 그런데 아래 나와 있는 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B지역과 D지역은 A지역의 0.5배다. 0.5배 뜻이 뭐야? 절반이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절반 얼마? 여기도 100명씩 되는 겁니다. 100명씩, 100명씩. 그래서 전체는 몇 명? 500명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는 500명. 그래서 다 된 거야. 이제 구해보자고. 100명의 3%니까 그냥 3명. 그 다음에 100명의 10%가 10명. 100명으로 된 건 그냥 그대로 두면 돼. 자, 200명의 4%니까 8명. 200명의 20%니까 40명.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체 500명의 5% 25명이야. 그러면 공공부조의 수급을 받는 사람은 전체 25명이다. 실제로 7, 7, 3, 8 더해도 25명 나와. 그거 딱 맞아떨어지게 한 거니까. 500명에 24% 하면 여러분 얼마 나오냐면 120명입니다. 실제로 이거 더해도 120명 나옵니다. 그래서 다 한 거야.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경우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게 뭐지? 그렇지, 가지 가. 공공부조가 사후 처방적이라고 했어요. 개념 모르면 이 표문제도 풀 수가 없습니다. D 제도의 수급자 수는 7명,
D 지역의 수급자 수는 A 지역 수급자 수보다 많아? A 지역 8명인데 틀렸습니다. 두 번째,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뭐지? 그렇죠. 사회보험입니다. 나예요, 나. 나의 경우 A 지역의 수급자 수 40, C 지역의 수급자 수 30. 이게 어떻게 1.5배야? 틀렸죠? 그렇지. 40이 어떻게 30의 1.5배입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도 나, 사회보험입니다. A 지역과 B 지역 간 수급자 수의 차이 여기 있습니다. 차이 얼마예요? 30. C 지역과 D 지역 간 수급자 수의 차이 10. 동일하다? 아닌데? 여기는 30만큼 차이가 나고 여기는 10만큼 차이가 나니까 아니잖아. 틀렸고요.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의 선별적 복지. 가죠. 그쵸? 기초연금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사람들을 선별했잖아요. 따라서 가입니다. 가의 전체 수급자 수는 전체 수급자 수 25명.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그렇지, 나지다.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건 나예요. 나의 비지역 수급자 수 10, 10의 2.5배이다. 맞네. 25가 10의 2.5배 맞잖아. 그래서 정답은 4번 하시면 됩니다.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 대비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의 비는 그대로 시키면 되잖아요.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 대비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의 비, C지역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대 7분의 30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B지역은요. 3분의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3분의 1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지역이 B지역보다 작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더 크잖아. 7분의 30이 더 크지 않아? 3분의 10보다? 작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어때요? 네, 잘했습니까? 네. 이 문제 굉장히 중요했고 6문제 정도 쌍둥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평가원에서 출제된 것만. 그래서 기출의 미래라고 하는 교재에도 쫙 모아져 있어요. 꼭 풀어보세요. 잘했습니다. 15번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쉽게 나오면 쉽게, 그런데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표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 보여줬고요. 시간 꽤 많이 들었겠지만 지금 이 문제는 기출에서도 그리고 수특에서도 여러 번 연습했던 유형입니다. 여러분 여기 남성, 여성 전체라고 나와 있는 거. 그래서 부분의 비율이 주어지고 전체의 비율이 주어지면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의 크기 알 수 있다. 그 패턴이 딱 나왔습니다. 네. 네, 해보죠. 자,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중에 하나겠구나.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이유는 정말 구체적인 게 나왔어. 그런데 이 구체적인 것들 기출에 다 한 번씩 나왔던 것들입니다. 이번에 틀렸다면 이번에 알아채면 되고, 그리고 다음번에 기출과 같이 공부할 때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이렇게 또 나왔구나 확인하면 됩니다. 자, 볼게요. 노인 세대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 중, 자 여기 봐봐요.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의 이하인 가구를 선정해서, 즉 생활이 좀 수준을 정해서, 소득 수준을 정해서 그 이하의 가구를 선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 그렇지, 공공부조지.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공공부조입니다. 가 공공부조.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이고요. 두 번째,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해?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신체활동, 가사활동을 지원하니까 서비스 주는 건가? 이렇게 착각하는 학생들 있죠. 이것도 기출에도 나왔었고 그리고 설명도 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라고 분명히 딱 나와 있죠. 이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고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이게 나는 사회보험. 보험. 그 다음에 다. 그러면 다는 서비스인가? 한번 볼까?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해서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에게 이게 노인 돌봄, 분명히 서비스 하고 딱 주었죠. 노인 돌봄 서비스고요. 이게 사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씩 잘 찾아야 되는 것이 1단계. 좋아요. 네,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걸 해야지.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성별, 수혜자, 수의 차이, 즉 남자, 여자 수를 알아야 되는 거야. 뭐 여성 수혜자 대비 남성 수혜자 수, 그래서 수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이건 했던 거. 자, 봐봐. 전체 비율이 나와 있고 부분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어디를 두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부터서 이건 공공구조 이렇게 써둘게요. 나는 사회보험 쓸게요. 그리고 다는 서비스라고만 쓸게요. 이렇게 쓰고, 자, 여기 남성은요, 공공부조의 비율을 받는, 혜택을 받는 게 10%이고 여성 9.6%인데 전체 9.8이야.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의 크기가 같으면 전체는 평균, 정가운데라고 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제가 이거 진짜 많이 했던 거. 예, 국어가 90점이고 영어가 70점이면 평균은 이거 한 과목, 이거 한 과목인가 평균 정가운데, 이게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숫자 제일 작은 걸로 하면 제일 편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남자가 1.2고요. 예, 남자가 1.2 작은 데 쓰느라고. 여자가 1.6입니다. 네. 예. 여기다 해보자. 남자가 여기다 할게요. 여자가 숫자 제일 작은 걸로 할게요. 남자가 1.2 옆으로 좀 해주시면 됐습니다. 남자가 1.2, 여자가 1.6 이렇게 했습니다. 남자 집단과 이거 똑같아요. 90점, 70점 뭐 이런 셈입니다. 1.2점, 1.6점 맞았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집단의 크기가 같으면 정가운데 얼마 나와야 돼? 2개 더해서 나누기 2하면 1.4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보니까 전체가 1.4래. 이 말은 뭐야? 남자 집단의 크기와 여자 집단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남성 집단의 크기와 여성 집단의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다 해보시면 이거 2개 더하면 3.6 나누기 2하면 1.8. 어디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요, 그래서 A지역은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안 거고요. B지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지역도 숫자 제일 작은 거 이걸로 해볼게요. 남성 1.2고요. 여성 1.6이야. 1.4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 평균 봐봐. 평균 얼마래? 1.5래. 1.5.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더 크다라고 했습니까? 여자가 더 크다. 여자가 더 많다. 여자 집단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걸 말해준다. 이거 수능 특강에서도 기출에서도 참 많이 했던 겁니다. 얼마나 더 크냐? 자, 여러분 이 간격 보면 된다고 했어요. 여기는 0.1만큼 간격이죠. 여기는요 0.3만큼입니다. 1.2에서 1.5까지. 여기 0.3이고요. 여기 0.1입니다. 그럼 여자가 남자보다 3대 1로 커요. 이거를 증명해서 말씀드리면 남자 집단을 X, 남자 집단 전체를 여자 집단을 Y 이렇게 해보면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좀 비율이면 바꿔야 되는데 그대로 똑같으니까 1.2X 플러스 1.6Y. 여자는 Y에서 Y만큼인데 거기에 1.6% 해당된다 이겁니다. 는 전체로 하면 1.5라고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1.5 전체는 X하고 Y를 합한 게 전체죠. X 플러스 Y. 그래서 여러분 이거 풀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 1.5Y를 이쪽으로 넘겨볼까요? 그러면 1.5Y를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0.1Y는 이거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볼게요. 그러면 0.3X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Y가 X보다 몇 배? 3배 크다. Y에다가 3배를 Y가 X보다 3배 크다. 즉 Y를 여자라고 했잖아요. 3배 크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다 써서 계산을 해도 되지만 지우고 앞으로 간편히 할 때 이 평균에서 이쪽 치우치는 쪽이 더 많은 것. 그런데 간격을 이렇게 계산해서 0.1, 0.3 여자가 3배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3대 1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뭐 300명 대 100명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 1.2, 1.6 이런 숫자 나오니까 100명에 1.2면 1.2명입니다. 소수점 계산하기 안 좋으니까 여기 1000명, 남자를 1000명이라고 하고 여자를 3000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는 4000명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가령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 있어? 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봐봐요. A지역과 B지역의 총 인구는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지금 B지역의 인구를 예로 40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여기도 4000명으로 잡아보자고. 네, 그러면 남성, 여성 같으니까 2000명. 그리고 여성 2000명 이렇게 두고 해도 괜찮겠죠. 그렇죠? 여러분 200명, 400명, 100명, 300명, 400명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계산하기 편하게 소수점이 있어서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1000명 단위로 해놓은 겁니다. 네, 지금 여기 주어진 걸로 다 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제는 숫자 집어넣는 겁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억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3개 가운데서 비금전적인 거 뭐지? 특징 다지 다. 다 제도의 경우 성별 수혜자 수 차이는 성별 수혜자 수 차이. 성별 수혜자 수 하면 되잖아. 2,000명에 1.2%입니다. 그럼 얼마일까? 그치, 24명이야. 그리고요, 여기 2,000명에 1.6%입니다. 그럼 얼마일까? 32지? 그치? 예. 이게 차이입니다. 이만큼 차이. 여기는요, 1,000명에 1.2%입니다. 12. 3,000명에 1.6%입니다. 하면 48인가? 예, 그럼 그럴 겁니다, 아마. 예, 이 차이. 이게 차이가 같아? 수 차이가? 안 같이. 그렇죠? 틀렸습니다. 기억 틀렸고. 됐죠? 니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돼요. 예.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찾으면 되지. 강제 가입 원칙 적용되는 거 뭐지? 나 이렇게 찾으면 되지. 나 제도의 경우 여성 수혜자 수 대비 남성 수혜자 수의 비를 A하고 B 지역으로 했습니다. 해보면 되지. 네, 여성 수혜자 수 여기 있습니다. 2,000명에 2%. 그럼 얼마지? 40명 대비 남성 수혜자 2,000명에 1.6 얼마? 32. 예. 인 것이고 여기는요. 3,000명에 2%. 60명. 그쵸? 60명이고요. 여기 1,000명에 2.8%. 28입니다. 네. 둘 중에서 뭐가 더 커? 40분의 32하고 60분의 28입니다. 이게 더 크네? A지역이 더 크네? 예. 여성 수혜자 수 대비 남성 수혜자 수의 비는 A지역이 B지역보다 크다. 그렇지. 예. 주어진 대로 쓰시면 됩니다. 숫자를 구하는 게. 네, 어려웠나? 요것만 진짜 이거는 막 나왔던 건데. 그 다음에 볼까?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거 가나 중에서 사후 처방적 하고 나왔습니다. 사후 처방적인 거 뭐지? 가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가 제도의 경우 남성 수혜자 수는 남성 수혜자 수 해보자. 가 제도에서 남성 수혜자 수 여러분 2,000명의 10%입니다. 그럼 뭐 얼마야? 200명. 그렇지, 200명. 맞아요? 여기는요. 1,000명의 10.2%입니다. 102명. 소수점 계산하기 편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뭐가 더 많아요? A지역이 더 많다. A지역이 많다. 맞네요. 디귿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경우 지우고 여성의 경우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혜자 수 비율 대비 비율 자, 수를 읽었어요. 비율 대비 여기서 비율이 중요합니다. 네. 대비해서 사회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에 해당하는 제도의 비율. 비율 나왔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비율 그대로 놓고 하면 됩니다.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비율 대비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성 A, B 지역을 했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지. 비율이니까.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거 9.6, 9.6에 대비해서 1.6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9.6 대비 1.6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는요. B지역은 9.4 대비해서 여기 1.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9.4 대비해서 1.6입니다. 이러면 되죠. 둘 중에 어떤 게 커요? 9.6분의 1.6. 이런 건 물어보나 마나. 얘가 더 큰 거죠? 그쵸? 그러면 네, A지역이 B지역보다 작다. 오, 맞네요. 네, 그래서 디귿, 리을 이렇게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혹시 실수한 건 없겠죠? 네. 근데 풀이 방법 어떻습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였냐면 앞에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잘 찾는 거 하고 그래서 그 특징들 잘 찾는 거 하고 여기서 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의 전체 크기를 파악해야 돼. 저는 2,000명씩, 1,000명, 3,000명 이렇게 두고 했어요. 그럼 다른 방식으로 풀어도 마찬가지 될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1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밑줄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녀는 한 명씩이다. 이거 뭐지? 그렇지. 사회 이동, 계층 구조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그렇죠. 정말 신유형의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신유형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 하나. 이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 굳이.
예전에는 다 계산식으로 나왔는데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특징이 되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작년에 6월, 9월 수능에 다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앞으로 얘네 안 낼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렇지. 그래서 6월에 안 나오나? 라고 했는데 주제는 나왔는데 그 이전에 나왔던 표문제 푸는 방식과 완전히 달라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대로 보이는 대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생소해서 읽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 자, 일단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과 을국의 지금 자녀 세대와 그리고 부모 세대에서 계층이 일치하는지 상승이동하는지 하강이동하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인데 음영 부분의 면적의 크기는 사람 수에 비례하며 각 면적은 여기 네모 면적들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한번 보자고. 자, 여기가 부모 하층입니다. 부모 하층이면서 동시에 하층인 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그런데 부모 세대가 하층인데 자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는 자녀 세대는 지금 여기 뭐로 간 거야? 중층으로 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뭐가 돼요? 상승 이동한 칸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모 세대 중층을 보시면 자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지? 이 아랫부분은 자녀는 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강 이동한 칸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요 가운데는요. 부모랑 여기까지는요. 부모랑 자녀랑 똑같이 중층인 거야. 맞죠? 그런데 이 윗부분은 뭐가 되는 거지? 자, 봐보세요. 이 칸을 한번 봐보세요. 칸을 보시면 부모가 중인데 얘네들은 자녀는 상으로 간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면적이 지금 상승 이동의 면적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부모는 상인데요. 여기 자녀는 하네. 그러니까 이건 하강으로 떨어진 거지. 부모는 상인데 여기는요. 자녀가 중이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떨어진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 면적은 뭐가 나타난 거야? 하강 이동이 나타난 면적이라는 거야. 되었어? 이렇게 분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로 그냥 보고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본 것처럼 지금 이 면적은 부모도 하고 자녀도 하고 지금 이 면적은 부모도 중이고 자녀도 중이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 이 면적은 뭐예요? 여기 하나 있는 거. 이거는요. 부모도 상이고 자녀도 상인 면적이란 말이야. 그러면 상승 이동한 거 여기도 찾아볼까? 자, 부모는 한데요. 쭉 올라가서 어머 여기 자녀가 상인 애가 있네. 여기. 그럼 이거 뭐 한 거야? 상승 이동한 거지.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부모가 중인데요. 쭉 가서 어머 자녀는 상인 애들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도 뭐 한 거야? 상승 이동한 거야. 그래서 여기 상승 이동하는 것이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 나머지 부분들은 다 뭐가 되겠어? 앞서서 지금 여기 갑국을 봤듯이 을국도 마찬가지로 부모는 중인데 자녀가 하, 부모가 상인데 자녀가 하니까 여기 이 부분은 바로 하강 이동한 칸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예전의 방식과 되게 달라요. 막 계산했잖아.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한번 볼까요? 갑국은 을국과 달리 세대 간 상승 이동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요. 달리가 아니지. 갑국에도 상승 이동이 보여지고 을국에도 상승 이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갑국과 을국 모두에서 상승 이동이 나타나 있어요. 맞지?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을국은 갑국과 달리 세대 간 하강 이동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자 봐봐. 여기도 하강 이동이 있고요. 여기도 하강 이동이 있어. 따라서 둘 다 하강 이동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예, 계산을 지향하는 게 아니다.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갑국의 자녀 세대는 이제 이거 지워볼게요. 이거 지워볼까? 여기 지워보겠습니다. 자, 갑국의 자녀 세대에서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자 이거 그대로 읽으면 되겠지. 갑국의 자녀 세대 봐봐. 하층이 이거 네모칸 한 칸의 면적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하층 자녀 세대 기준으로 하층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중층이지? 그치? 아 중층이 여기까지 있네. 여기까지가 중층이죠? 중층이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하층의 칸이 가장 넓고요. 그 다음에 중층 여기 세 보시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14칸. 그렇죠? 여기는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13칸. 그렇죠? 그 다음에 상층은요. 모두 4칸. 그래서 상보다는 중이 많고 중보다는 하가 많은 형태니까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맞잖아. 이거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딱 보자마자 어때? 아, 을국의 경우는 모래시계형이구나. 이거 함정에 빠지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모래시계형처럼 보이잖아. 모래시계형 우리 이렇게 그렸으니까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모래시계형 아니다. 잡아봐. 하층이에요. 여기가 하층이고요. 그 다음에 중층 한번 볼까? 중층이 여기까지.
그러면 중층이 모두 몇 칸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입니다. 일곱 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입니다. 원래 모래시계형이라면 어때? 중층이 가장 적어야 되잖아. 그런데 중층이 상층보다 많다? 그러니까 이게 모래시계형이 아닌 겁니다. 이거 칸 세서 하면 돼. 엄청나지? 그치?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국과 을국 모두 부모 세대에서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났다. 맞아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어떤 모양이야? 진짜 잘 만들어진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상승이동, 하강이동 그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막 계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찾는 거지.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는 중층이 가장 많은 거잖아. 부모 세대는 중층이 가장 많잖아. 부모 세대를 여러분 여기 이렇게 돌려놓고 한번 봐봐. 부모 세대를 이렇게 보시면 부모 세대 여기 다 중층이야. 그치? 중층이 다른 어떤 계층보다 많잖아. 부모 중층.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다른 어떤 계층보다 어때? 부모 세대에서 중층이 많잖아. 여기 봐. 상, 그 다음에 여기 하 있잖아. 중층이 많잖아. 그러니까 갑국과 을국 모두에서 부모 세대는 다이아몬드형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죠?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볼게요. 갑국과 을국 모두에서 부모의 계층을 대물림 받은 자녀는 하층에서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가 부모가 하일 때 자녀가 한 거 여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부모가 중일 때 자녀가 중인 건 면적이 더 넓습니다. 중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빨간색에서 빨간색이라 잘 안 보였나? 네, 다시. 그동안 계속 그렇게 했는데 여기보다 그렇죠. 여기가 더 넓잖아요. 부모 중일 때 자녀 중이게 더 넓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볼게요. 부모가 하일 때 자녀가 하인 면적보다 부모가 중일 때 자녀가 중인 면적, 이 면적이 더 넓잖아요. 상일 때 상은 요거 하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층에서 가장 대물림 받은 하층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 건 틀린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번 문제는 지난 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계속 나온 쉬운 문제이고, 이 문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계층표와 관련된 문제는 기존처럼 내지 않는다는 신호를 분명히 준 것이구나. 6월하고 9월에서 분명히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를 보니까 각국의 시기별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했고요. 각국의 계층은 상중하로 동일하고요. 각 시기별 조사 대상도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상층하고 하층의 비율이 나와 있고 각 시기별 조사 대상은 동일하니까 T시기, T 플러스 10, 그리고 T 플러스 20 시기에 모두 상중하에서 비율이 100이라고 나왔으니까 100 이렇게 놓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자 볼까요? 여기 하층이 60%, 20%, 50%가 됐어. 60%, 20%, 50% 이렇게 됐습니다. 60%, 20%, 50% 맞죠? 그 다음에 중층이요. 30, 60, 맞죠? 여기 중층이죠? 색깔 칠해진 거. 30, 60, 20. 30, 60,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은요? 전체 100이라고 도구, 그리고 비율로 봤으니까 여기 보면 상이 10이겠네. 여기는요? 상이 20이겠네. 여기는요? 상이 30이겠네. 어려운 거 없지. 그리고 여기 계층 구조는 뭐가 돼? 하로 갈수록 커지는 피라미드형. 여기는요? 중층이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형. 여기는요? 중층이 가장 적어. 모래시계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1번 보겠습니다.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의 상층의 비율은 10%인데 30% 된 거야. 3배 됐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고르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상층과 하층의 비율 차이는 T년보다 T 플러스 10년이 크다라고 했는데 상층과 하층의 비율 차이 T년도에 얼마예요? 10%이고 60%니까 50%포인트만큼 차이가 나요. 예. 그런데 T 플러스 20년은요? 20% 같잖아. 그치. 차이가 T년에 더 크게 나타납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T년은 폐쇄적 계층 구조, 여기 둘은 개방적 계층 구조.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니지. 그럼 피라미드형은 폐쇄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폐쇄적 계층 구조가 일반적으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이 피라미드를 보고 폐쇄적이다 이러면 안 된다고 했어. 우리나라 5, 60년대 하층이 가장 많은 우리나라가 빈곤한 상태였긴 하지만 그렇다고 폐쇄적 계층 구조, 상승과 하강 이동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폐쇄적 계층 구조 아니었단 말이야. 이 내용을 보고 폐쇄적인지 개방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T 플러스 10년보다 T 플러스 20년이 사회통합에 더 유리해요. 이게 중증이 과정. 근데 아니지. 그 다음에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의 변화는 세대 간 이동을 통해서 이때 이 변화는 지금 계층구조가 이렇게 변화됐는데 변화는 세대 내의 이동을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가겠습니다. 하이문화의 유형, 가, 나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